지난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평양 정상회담에 이어 이번 주에는 뉴욕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는 앞서 전해드린 대로 문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이 있었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협상이 다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연내 종전선언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새벽 2시 40분쯤에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을 했습니다. 15분 동안 연설을 했는데 북한의 비핵화 그리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필요성에 대해서 상당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유엔 연설이기 때문에 유엔의 역할을 일단 강조하고 유엔은 바로 평화를 국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평화가 훼손됐을 때 회복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다. 이런 관점에서 지금 국제사회를 혼란시켰던 김정은 위원장이 결단을 한 것 같다. 평화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 그래서 1년 동안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지금 상당한 이제 고비에 처했다. 근데 지금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이 그 남북한이 70년 동안 전쟁이 끝났지만 사실은 휴전 상태로 전쟁 중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종전선언이 필요하고 이것이야말로 김정은 위원장을 계속 비핵화로 추동할 수 있는 국제사회가 해야 될 일인데 여기서 지금 아직 막혀 있다라는 걸 이제 얘기하시면서 종전선언을 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계속해서 비핵화를 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화답할 때다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주시고요. 그러시면서 이제 8.15 때 제안했던 동북아 뭐 철도 공동체 이런 거 해서 동북아의 북핵 문제도 해결하고 다자안보 체제까지 이르는 에너지 공동체, 경제 공동체 이런 것도 만들자 해서 굉장히 상당히 먼 미래까지 내다보는 그런 비전을 제시했는데 가장 주요한 내용은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결단을 했는데 그 결단이 비핵화로 계속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종전선언이 필요하고 이것은 비핵화뿐 아니라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필요하다. 따라서 해달라. 뭐 이런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지도자를 겨냥해서 메시지를 보내신 겁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한반도는 65년 동안 정전 상황이고 전쟁 종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종전선언이 시급하다는 그런 내용을 강조를 했는데 그렇다면 연내 종전선언의 가능성은 현재 상황으로서는 뭐 여전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종전선언에 이제 걸림돌이 몇 개가 있었는데 첫째는 뭐 중국이 꼭 해야 되겠다 뭐 그렇게 계속 나왔다가 시진핑 주석이 동방경제포럼에서 나는 빠질 수도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에서 미국이 우려하는 한미동맹이나 주한미군 문제는 그렇게 걱정 안 했을 겁니다. 근데 유엔사 해체를 북한이나 중국이 요구하고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종전선언을 하면 이것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김정은 위원장하고 그 입장 같은 것을 확인했다. 이걸 또 전달했고요. 그런 상황에서 미국으로서는 이제 종전선언을 하면 김정은 위원장은 또 다른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아마도 친서에서 밝혔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종전선언을 해줘서 6.12 북미 정상회담처럼 북한한테 너무 양보했다 이런 얘기를 또다시 들을까 걱정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거를 이제 확인한 거죠. 더군다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폭스뉴스 연설에서 그 회담에서 종전선언해도 뭐 미국은 손해볼 게 전혀 없다. 종전선언이란 건 선언일 뿐인데 다시 군사행동을 해야 되면 하면 되는 것이다. 과거의 일을 그냥 선언하는 것일 뿐이다. 라고 이제 또 강조했기 때문에 미국인들이 보기에도 그 종전선언 뭐 70년 전에 끝난 전쟁인데 해줘도 되겠다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상황이 이제 됐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연내에 종전선언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트럼프 대통령 현재 시간 26일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특별한 친서를 추가로 받았다 하면서 그 편지를 꺼내 보이기도 했습니다. 과연 이 편지 안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을까? 김정은 위원장의 카드는 뭘까? 이게 제일 궁금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 그 임기 내에 비핵화를 하는 게 나의 목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안심을 시키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의 국내 정치적 상황에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당신을 신뢰하고 존경하고 뭐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것만 해준다면 어떠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종전선언은 여러모로 필요하지만 내가 지금 국내에서 나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네. 그리고 그것은 유엔사 해체나 이런 거에 연관이 안 되는 것이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조치할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중에는 아마 남북 간에 합의된 사항, 이를테면 엔진 실험장 이거는 종전선언하기 전에 일방적으로 하겠다. 아무 조건 없이 그 전문가 참관하에서 완전 해체하고서 당신의 체면을 살려드릴 거고, 그래서 종전선언을 하면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는데 영변 핵시설은 사실 우리 핵의 거의 50% 넘는 그런 상당한 양이기 때문에 아마 당신이 정치적으로 낭패 볼 일은 전혀 없을 것이다. 뭐 이런 거 확실하게 안심을 시키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네. 단지 신고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전에 뭐 우리 대통령 평양 가시기 전에도 신고에 대해서 확답을 받아야 된다 많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신고는 자칫 신고 잘못하면 북미 간의 판이 깨질 수도 있다. 따라서 신고 부분은 조금 뒤로 미루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오랜 고립에서 스스로 벗어나서 다시 세계 앞에 섰다. 네. 이제 국제사회가 화답할 차례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포함한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 앞부분을 잠시 보시고 계속해서 예.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나는 작년에 이어 다시 한번 절실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년 한반도에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북한의 지도자가 군사 분계선을 넘어 판문점에 내려왔습니다. 싱가포르 센토사 섬에서는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전쟁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다짐했습니다. 북미 회담에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적대관계 청산,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에 노력할 것을 합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평화를 바라는 세계인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북한은 국제사회가 지켜보는 가운데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했고 미국과 한국은 대규모 군사훈련을 중단하며 신뢰를 구축했습니다. 한반도와 북미 관계에서 새로운 시대를 만들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용기와 결단에 경의와 감사를 표합니다. 지난주 나는 평양에서 세 번째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 것을 다시 한번 합의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가능한 빠른 시기에 비핵화를 끝내고 경제 발전에 집중하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습니다. 또한 비핵화의 조속한 진전을 위해 우선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국제적 참관하에 영구적으로 폐기할 것을 확약했습니다. 나아가서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 정신에 따라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 폐기를 포함한 추가적 비핵화 조치를 계속 취할 용의가 있다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한반도는 65년 동안 정전 상황입니다. 전쟁 종식은 매우 절실합니다. 평화체제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 앞으로 비핵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들이 관련국 사이에서 실행되고 종전선언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나는 지난 제72차 유엔 총회에서 온전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 북한이 스스로 평화를 선택하기 바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유엔은 물론 지구촌 구성원 모두의 바람이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우리의 바람과 요구에 화답했습니다. 올해 첫날 김정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한반도 정세의 방향을 돌렸습니다.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와 대표단 파견은 평화의 물꼬를 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북한은 4월 20일 핵개발 노선을 공식적으로 종료하고 경제 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정권 수립 70주년을 맞는 9월 9일에는 핵 능력을 과시하는 대신 평화와 번영의 의지를 밝혔습니다. 북한은 오랜 고립에서 스스로 벗어나 다시 세계 앞에 섰습니다. 이제 국제사회가 북한의 새로운 선택과 노력에 화답할 차례입니다. 김정한 위원장의 비핵화 결단이 올바른 판단임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북한이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의 길을 계속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유엔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유엔 사무국은 국제회의에 북한 관료를 초청하는 등 대화와 포용의 노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유엔은 누구도 뒤에 남겨놓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유엔의 꿈이 한반도에서 실현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새벽 2시 40분부터 15분 동안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 앞부분을 함께 보셨습니다. 홍현직 위원님,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거듭 강조를 했고요. 국제사회,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 지원을 요청했어요. 네, 김정은 위원장하고 20시간 같이 그 얘기를 나누는 그 자신감에 따라서 김정은의 결심이 확고하고 따라서 한반도 비핵화의 진정한 기회가 열렸는데 유엔의 본연의 사명인 국제 평화 유지를 위해서 우리는 결단을 해서 종전선언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를 아주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유엔 총회 연설 앞부분을 듣는 동안에 뉴욕에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뉴욕 소식 함께 듣고 계속 이야기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26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특별한 편지를 받았다며 추가로 친서를 전달받은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빨리 김 위원장과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하게 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예고했던 것처럼 조금 전 기자회견을 통해 북미 관계에 대한 중요 내용들을 밝혔습니다. 뉴욕 유엔 총회 현장에 나가 있는 김영기 특파원을 전화로 연결합니다. 김영기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조금 전에 끝났죠. 어떤 내용들이 나왔습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방금 전 약 10분 전쯤에 끝났는데요. 이번 유엔 총회를 결산하며 그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문제에 상당한 시간을 하려면서 본인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자신이 아니었으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날 수 있었다. 그리고 1년 동안 핵실험을 하고 있지 않고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지 않는 건 자신 덕분이다. 그동안 반복해온 이야기이긴 한데요. 다소 장황하게 얘기하면서도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협상을 담당하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타임게임, 즉 시간에 쫓기지 말라는 지시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비핵화의 시한을 정해놓고 서둘러 협상을 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강조하면서 5개월, 2년, 3년이 걸리든 상관없다는 말도 했는데요. 시한에 쫓기지 않겠다는 걸 강조하는 트럼프 특유의 레토릭이라고는 보이지만 아무튼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지난주 발표문에서 2021년 1월, 즉 트럼프의 첫 임기까지 남은 기간, 앞으로 2년 3개월을 비핵화 시한으로 못 박은 것과는 다소 차이가 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현재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관심이 없다. 그리고 설령 핵실험이 다시 시작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할 것이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날 만났을 때 전쟁에 거의 근접했었다 했다. 수백만 명이 죽을 수 있었다. 세계전쟁이 될 수 있었다. 그런데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한 뒤 2달 반 뒤에 사람들이 나한테 왜 이렇게 북핵 협상이 오래 걸리냐고 불만을 표출한다. 하지만 난 시간이 많다. 우리는 제재를 풀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북한에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내가 준 것은 시간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즉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북한과 협상, 대화를 통해서 전쟁을 막았고 이 북한이 방향을 선회한 만큼 서둘러 쫓기면서 협상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역시 관심을 끄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전달받았을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이른바 플러스 알파의 내용인데 이와 관련한 언급도 있었는지요? 예, 플러스 알파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김 위원장과 긴밀하게 소통을 하고 있다는 걸 강조했는데요.
트럼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김 위원장에게 아름다운 편지를 2통 받았다. 김 위원장도 나도 둘 다 딜, 즉 거래를 원한다. 오늘 아베 일본 총리에게 그중 하나를 보여줬더니 경천 동지할 역사적 편지라고 했다. 우리는 합의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으로부터 전달받은 친서에 상당히 구체적이고 획기적인 제안 내지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는 이날 회견 중에 김 위원장에게 편지를 받은 사실을 말하면서 자신의 양복 호주머니를 가리키면서 현재 친서를 소지하고 있음도 내비쳤습니다. 네, 김영기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도 북한과의 협상에 자신감을 나타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유엔 본부에서 안전보장이사회의를 주재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트럼프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화와 번영을 원하고 있다. 언론에서 멀리 떨어진 뒤편에서 많은 일이 매우 긍정적인 방식으로 일어나고 있다. 한반도와 영내, 세계의 안전은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준수에 달려있고 이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알게 되고 좋아하게 된 김정은이 평화와 번영을 원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김 위원장이 싱가포르 6.12 북미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한 데 이어서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과의 문재인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서신을 통해 자신에게 이를 재확인했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예고한 가운데 안보리 회원국 정상들 앞에서 김 위원장의 비핵화 그리고 경제 발전 의지를 전한 것인데요. 북한 비핵화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와 자신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는 안보리 회의 전에 기자들과 만나서도 나는 매우 가까운 장래에 김 위원장과 만날 것이다.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북미 2차 정상회담의 장소와 시기가 발표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JTBC 김현기입니다. 네, 뉴욕에서 조금 전에 끝난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홍현익 위원님, 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먼저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폼페이오 장관에게 말했다는 겁니다. 타임 게임, 즉 시간에 쫓기지 말라는 지시를 했다. 예. 5개월이든 2년이든 3년이든 상관없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건데 김정은 위원장은 네 번째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내 그러니까 2021년 1월까지 비핵화를 끝내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같은 답변이 나온 건 뭘까요?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하는 건 목표가 트럼프 대통령의 1기 임기 내라는 얘기고요. 네. 실제로 그 완전한 비핵화가 되려면 실행까지 되려면 그 이후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이제 인식하고 특히 그 서두르다가 지난번 6월 12일처럼 원칙만 합의해서 알맹이 없는 회담이었다 이런 얘기를 듣느니 네. 여유를 가지고 오히려 협상력을 강화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다 비핵화를 오히려 그런 방식이 더 빨리 비핵화를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얘기는 북한이 미국을 군사적으로 위협해 왔는데 이제 위협이 사라지고 있다. 김정은의 미국을 위협하려는 의지도 없어진 것이 보이고 특히 평화와 번영을 희망한다는 거죠. 그렇게 사람을 바꿔놨고 그리고 핵 능력이나 이런 것도 가장 중요한 미사일이나 이런 부분은 엔진 시험장부터 해체하고 네. 하는 등 핵실험장 폐기하는 등 지금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북한을 놔둬도 위험하지 않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완전히 비핵화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언제까지 한다는 것이 중요해지지는 않았다. 이제 네. 따라서 그 정도로 나는 성과를 낸 것이다라는 걸 강조하면서 여유 있게 하면 오히려 완전한 비핵화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강조하는 게 우리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거의 협상에 있어서는 최고 수준을 달성한 것이다. 네. 거의 손자병법에 준하는 성과를 거뒀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김정은에게 시간만 조금 줬을 뿐 아무것도 준 게 없다. 유해 송환에도 돈 준 적 없다. 그다음에 뭐 핵실험장 폐기하는데 우리가 뭐 대가 지불한 적 없다. 아무것도 준 게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성과를 거뒀는데 이런 상황에서 내가 초조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시간 게임 하지 마라. 그것이 오히려 북한의 비핵화를 얻는 데 더 유용한 방법이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네,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에 대해서도 네. 아름다운 편지를 2통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아베 총리에게 그중 하나를 보여줬더니 네. 경천 동지할 역사적 편지라고 했다.
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더 궁금해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은 모양이에요. 좀 아쉽게 우리 대통령한테 보여줘야지 왜 아베한테 네. 보여줬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내용이 경찰 동지한 내용이라고 뭐 아베가 그랬다니까 이것은 김정은이 완전히 트럼프 대통령과 아주 그 친한 관계라는 것을 절절히 이제 내용에 배어날 뿐 아니라 그 비핵화의 내용에 있어서도 상당 부분 의향 뭐 그걸 뭐 결심했다라고 하기보다는 확실한 비핵화 의지를 보여주는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꽤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새벽 유엔 총회 연설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도 직접 네. 언급을 했습니다. 이 부분 연설 후반부 내용 다시 네. 한번 보시면서 네.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대한민국은 유엔과 함께 격동의 현대사를 헤쳐왔습니다. 유엔과 대한민국은 가치와 철학을 함께합니다. 지난 9월 대한민국 정부는 사람 중심의 국정 철학을 토대로 포용 국가를 선언했습니다. 우리 국민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 단 한 명의 국민도 차별받지 않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포용성은 국제개발협력의 철학이기도 합니다.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국제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개발협력 규모를 꾸준히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인권 침해와 차별로 고통받고 있는 세계인들, 특히 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과 같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난민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5배 확대했습니다. 올해부터는 매년 5만 톤의 쌀을 극심한 식량 위기를 겪고 있는 개발도상국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인도적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화, 개발, 인권을 아우르는 총체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모두에게 의미 있는 유엔을 만들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힘을 보탤 것입니다. 올해는 세계인권선언 70주년입니다. 인권을 위해 부당한 권력에 맞서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세계인권선언의 첫 조항을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나는 특히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과 폭력에 더욱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여성, 평화, 안보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분쟁 지역의 성폭력을 철폐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함께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평화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 이웃, 그리운 고향이 평화입니다. 가진 것을 함께 나누는 일이 평화입니다. 모두 함께 이룬 평화가 모든 일을 위한 평화입니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비핵화를 향한 길, 평화로운 세계를 향한 여정에 여러분 모두 언제나 함께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 후반부를 함께 보셨습니다. 홍현익 위원님, 네.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비핵화를 향한 길, 그리고 평화로운 세계를 향한 여정에 함께 해달라고 국제사회에 호소를 네.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다가올 일정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다음 달 네 번째 방북을 할 거고요. 그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두 번째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텐데 이게 최대 분수령이 될 것 같아요. 비엔나에서 스티브 비건하고 아마 최선희가 이제 만날 겁니다. 거기서 구체적인 진전이 이루어지면 폼페이오 장관이 이제 방북을 하고 네. 방북이 또 먼저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정상회담 날짜가 잡힐 텐데 11월 6일이 미 중간선거라는 거 생각하면 진전이 있으면 10월 중에 북미 정상회담이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11월 6일 이후로 넘어가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종전선언을 연내한다는 목표는 달성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네. 따라서 한반도는 이제
평화의 길로 접어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9월도 그랬습니다만 10월과 11월도 숨가쁜 시간들이 네,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현익 위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